예, C 이미지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 MFC 클래스가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 이게 참, 이런 게 진작에 좀 나오지 했던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예, 물론 나온 지는 이제 좀 됐습니다만, 예, 근데 이 클래스가요, 굉장히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그 옛날에 이거 없을 땐 참, 소위 참, 생고생을 했는데, 이거는, 몇 줄로 탁탁 끝나고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기술한 게, 그 265페이지에 제가 써놨는데, 전통적으로 옛날에 API 갖고 막 하면은 뭐 이런 거 써야 돼요. 로드 이미지 함수를 써야 되는데, 그나마 이거 갖고 로딩할 수 있는 건 BMP 파일밖에 안 돼요. 또 딴 건 아예 되지도 않고, 하여튼 뭐 다른 거 JPG, PNG 뭐 이런 거 로딩하려면 굉장히 머리 아파요. 그런데 이 C 이미지 클래스를 쓰시면 여기 지금 핵심이 뭐냐면 요거거든요. 요렇게 하면 이미지가 그냥 화면에 싹 나와버려요. 괜찮죠? 세 줄이면 끝나요. 지금 이건 이제 온페인트 함수니까 이제 WM 페인트 메시지 핸들러인데, 결국은 뭐 이 파일을 로드해라. 이제 이미지 클래스 하나 객체 선언하고 로드해라. 로드한 다음에 멤버로 비트빌트가 있어요. 근데 인자로 주어져야 되는 게 재미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API 스타일로 코딩을 해요. CDC 클래스에 대한 객체의 주소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 CDC 클래스의 멤버인 m_HDC, 그러니까 디바이스 컨텍스트에 대한 핸들, 이거는 이제 완전히 API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인자로 쭉 넘겨주면, 그것만 좀 다른데, 그리고 쓰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근데 오히려 인자수를 좀 생략할 수 있어서 더 짧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코드는 길지만 결국 요약하면 뭐냐면, 결국 이거거든요. 이 세 줄이에요. 간단하죠? 예. 주의할 게 하나는 이 C 이미지 클래스를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이렇게 ATL 이미지.h를 인클루드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img 뭐 언더바 0076이라는 JPG 파일인데, 이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실행 파일이 위치한 폴더에 이제 같은 경로에는 아무나 로딩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저 파일, 요 파일인데, 요거 이제 열어서 잠깐 보시면 요런 파일이에요. 저걸 열어서 뭐 해라? 비트 빌드 해라. 그래서 저거 빌드하고 실행을 이렇게 해보시면은, 실행해보시면 저 파일 읽어서 그냥 이대로 찍어줘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찍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이미지 뷰어는 이거로 만들려면 이 클래스 하나로부터 만들어요. 근데 얘가 이제 지원을 어디까지 해주냐인데, 요거가 지원하는 게 JPG, PNG, 뭐 GIF 요 정도까지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MSDN을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외부 파일 로딩 할 때 참 좋아요. 외부 파일 로딩 할 때. 그래서 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C 이미지 클래스가 있죠? 저거에 이제 멤버를 좀 보시면, 이제 로드 함수가 여기 있겠죠? 로드 함수. 이걸로 보시면, 이제 어떤 파일들을 로딩 할 수 있는지 이제 다중정의가 좀 되어 있는데, 파일명을 직접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줄 수 있는 파일이 뭐뭐가 있는데 여기 또 안 나오네. 이게 참, 예. 디스크립션을 좀 봐야겠네요. 여기 있네요. 뭐, 가까운 데 있는데 멀리 찾았네요. 이게 보면은, 로드 앤드 세이브예요. 그죠? 오우,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지 만드셔갖고, 넣는 것뿐만 아니라 세이브도 돼요. 뭐뭐가 되냐면, JPG, GIF, BMP가 돼요. 그 다음에, PNG 파일도 돼요. 이 정도면 거의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웬만한 게 다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 이미지 뷰어 만들 작정하지 않았다면은, 이 정도면은, 진짜 훌륭하죠. 이 정도만 되면. 특히 이제 PNG 파일 같은 거 되면 이제 이미지, 32비트 막 알파 블렌딩 적용해가지고 소위 뽀샷이 만드는 거 아주 쉽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요런 게 있으면 알아두십시오.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 C 이미지 클래스는 지금처럼 이렇게 외부 파일 로딩만 되나요? 아, 그렇지가 않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책 271페이지 해놨는데 굳이 그럴 것 없이 리소스에서 로딩하는 것도 됩니다. 이제 제가 소스를 좀 이렇게 따로 빼놨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뺄게요. 릴리즈 DC까지 해서 화면에 찍는다 뭐 이런 정도. 요 소스죠. 여기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요거 일단 빌드를 해서 그러니까 여기 리소스를 제가 IDB 테스트 이미지 이래놨는데 리소스 뷰에서 저걸 찾아서 보시면 똑같은 거 제가 넣어놨어요. 이 사진 넣어놨는데 요 리소스를 로딩을 해라 이거야. 근데 재밌는 게 첫 번째 인자거든요. 첫 번째 인자가 뭐냐면 이 함수의 첫 번째 인자는 이 실행 중인 어플리케이션에 인스턴스 핸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도 윈3의 API 스타일처럼 어떤 그런 걸 요구를 하는데 MFC 전역 함수 중에 AFXCAT 인스턴스 핸들 함수를 이용하시면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인스턴스 핸들을 얻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 호출해서 핸들 넣어주고 이 핸들을 통해서 이 BTM 리소스 뽑아오라 이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재밌는 또 CDC 클래스의 그 스태틱 메서드가 사용이 됐는데 C 이미지 클래스가요 getDC 함수를 호출하잖아요. 요걸 호출하시면은 얘가 뭘 리턴하냐면 getDC 함수를 호출하냐면 getDC 함수가 뭘 리턴하냐면 getDC 함수가 리턴하는 게 HDC를 리턴해요. 그러니까 CDC, 그러니까 C윈드에 getDC 하시면 CDC 객체 주소를 리턴했잖아요. 근데 얘는 API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디바이스 컨텍스트에 핸들을 리턴해요. 그래서 그 핸들에서 CDC를 뽑아와라 이거죠. 이렇게 하면 그냥 간단하게 MFC 스타일로 코딩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배경에다가 뭐 찍고 이 DC에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 DC가 어디에 대한 DC예요? 윈도우에 대한 겁니까? 뷰에 대한 거예요? 아니죠. 어딥니까? 요 이미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미지에다 대고 뭐해라? 텍스트 아웃 해라 이거 한 거예요. 웃기죠? 이미지에다 찍으라고요? 오, 참 신기합니다. 화면에 찍는 게 아니고 이미지에다 찍으래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 중요한 건 이미지 클래스에서, C 이미지 클래스에서 getDC로 호출하셨으면 반드시 릴리즈 DC 해주셔야 돼요. 이거 세트로 같이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이미지에다 찍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메모리 DC의 개념은 알고 계시죠? DC의 개념 알고 계시죠? DC. 그럼 메모리 DC라는 데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로딩을 한 다음에 그걸 화면 DC에다가 이제 BLT 어쩌고 무슨 BLT 해가지고 찍은 거잖아요. 여기다가. 그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여기에다가 화면이 있어요. 여기에다 그림을 출력한 다음에 문자를 찍은 거나 아니면 메모리 DC에 이미지를 찍고 여기다가 문자를 찍은 다음에 그걸 여기다 갖다 찍은 거는 결과적으로 어때요? 같죠? 결과적으로는 같은데요. 내용적으로 굉장히 많이 틀려요. 여기다 찍고 그걸 화면 한 번에 찍었냐 아니면 이제 여기에다 화면에다 계속 찍었냐인데 여기에다 계속 찍으면 어떻게 돼요? 화면에 찍는 과정이 안 보이고 다 찍혀서 결과만 한 번 나오죠. 근데 이렇게 그냥 계속 찍어대면 어떻게 돼요? 찍는 과정이 다 보이죠? 근데 워낙 빨리 하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뭐 다른 이유에 의해서 좀 이게 과정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오면 이것 때문에 이제 깜빡임이 발생해요. 깜빡임이 발생하는데 이 깜빡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러한 방법을 쓰셔야 돼요. 이미지에다가 찍어갖고 그걸 한 번만 출력하는 방법. 이거를 더블 버퍼링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배울 텐데 지금 미리 좀 사실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코드에 보시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림 찍고 여기다 글씨 찍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빼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DC가 지금 화면 DC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저걸 그대로 이제 이렇게 해보자고요. 이렇게 DC에 점 찍고 이렇게.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화면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사실은 여기 찍었죠. 화면 DC에 찍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사진을 오버라이트해서 찍어버렸잖아요. 그죠? 글씨를 화면 DC에다 찍었어요. 그런 다음에 화면 DC를 이미지를 오버라이트해서 찍으니까 글자 찍힌 게 화면에서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하실 게 아니라 여기다 한다면 이미지 찍은 다음에 글씨 찍어라 이러면 어때요? 이러면 찍혔죠. 이러면 찍혔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다? 예, 제대로 동작을 못했죠. 지금 뭐 트랜스퍼런트 세트 안 해줘서 지금 배경 하얗게 글씨 배경 나온 건 뭐 이거 왜 그런지는 아시죠? 예. 그러니까 화면에 이미지에 찍고 화면에 찍을 거냐, 화면에 찍은 것을 여러 번 찍을 거냐, 이거 이제 여러분이 생각 잘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도형을 그리는 건 안 될까요? 이게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DC가 있죠. 그럼 여러분 패널을 그리셔도 되고 도형 그리셔도 되고 예, 그렇게 만들어서 화면에 찍으셔도 돼요. 재밌죠? 예. 재미없으세요? 재미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개념이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고요. 더블 버퍼링이라는 개념이 여기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고급 사용자 인터페이스 만들 때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이 개념 모르면 나중에 진짜 훌륭한 유저 인터페이스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 반드시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돼요. 더블 버퍼링의 개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진 거고, 그 CDC 클래스, C 이미지 클래스에 이제 비트 빌트 함수를 좀 찾아보시면은, 예, 비트 빌트 함수가, 예, 굉장히 많은 형태로 다중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에서 쓴 건 지금 이 원형이거든요. 이게 디폴트 인자가 소스 카피죠? 대상 핸들 주고 좌표 주면 그냥 다 찍는다 이거예요. 뭐 이제 그걸 이런 식으로도 보낼 수 있고, 좌표를 또 따로 주고 폭과 높이 소스 위치 다 명시를 할 수도 있고, 예, 그걸 또 이제 렉트나 포인트로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이 중에 어느 원형 쓰실지는 예, 여러분 마음이고, 원리는 예, 그냥 CDC의 비트 빌트 함수와 동일합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근데 재미난 게요, 여기 또 보시면 비트 빌트가 있었으니까 다른 애들도 있지 않을까요? 예, 찾아보시면 있죠. 스트레치 빌티, 트랜스퍼런트 빌티. 예, 그러면 저기도 있겠네요. 알파 블렌드. 예, 다 있어요. 예, 쓰는 방법 예, 기존의 것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편하죠, 이제는. 오히려 더 편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시면은 아주 쉽게 예, 비트맵으로 로딩하고 이런 게 돼요. 그리고 제가 저장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저장됩니다. 그건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가 이제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은, 여러분 책 275페이지, 274, 275에서 나오는, 예, 이제 그런 예제입니다. 그 예제는, 그 예제 뭐 하는 예제냐면, 예, 뭐, 솔루션을 닫고 그걸 좀 열게요. 예, 8.4 색상의 변환인데요. 여기 보시면, 세이브 그레이 데모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솔루션이 있어요. 요거 열어보시고요. 요거 실행을 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요걸 좀 실행을 해서 결과를 좀 보시면, 예,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제가 바탕화면을 딱 클릭하니까 어떻게 돼요? 화면을 캡처했는데, 일부는 어때요? 일부는 이게 회색으로 돼 있죠? 여기서 한 요만큼 정도 회색이죠? 여기는 어때요? 컬러로 돼 있죠? 그죠? 예, 뿅 찍어볼까요? 여기 좀 빼고, 뿅. 예, 바탕화면의 일부를 캡처해가지고 여기다 찍는 그런 예제예요. 근데 요 예제가 재미난 게 뭐냐면 저걸 갖다가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예. 세이브 그레이 데모 여기 저장을 한다 이거예요. 저장을. 예. 아이고 여기가 아니고요. 뿅. 예. 요거를 저장을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 예제에서 지금 요거는 일단 화면에만 딱 찍도록 해놨는데 예.
그게 어디냐면은 여러분 책 275페이지 이제 바탕화면 전체 캡처해가지고 뭐 이제 넣는 기능이다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디 구현이 되어 있는 거냐면 그 소스를 이제 좀 R 버튼 다운을 하시면 이제 바탕화면을 저장해요. 오른쪽 버튼을 여기 이제 다 좀 내려놓을까요? 아이고 얘만 이렇게 좀 줄일게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뿅 누르시면 어때요? 아이고 이것도 일로 가버리네. 예. 어떻게 됐어요? 예. 여기 지금 다 저장돼서 보이세요? 예, 바탕화면을 캡처해갖고 저장한 거예요. 어느 파일에다 저장했냐면 예, 데크타.jpg에다 저장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다 보여줬죠? 이거 어떻게 구현했는데 여기 이제 좀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점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일단 핵심이 되는 거는 마우스 왼쪽 버튼 눌렀을 때랑 뭐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뭐 그런 때인데 그 코드들이 어디냐면 276페이지에 좀 이제 중요한 주요 코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일단 그 흑백 변환하는 거 있죠. 흑백 변환하는 함수. 예, 그게 이제 전역 함수로 하나 만들었는데 RGB2 그레이 함수라고 요거 쓸 일이 꽤 많아요. 예, 요거 잘 알아두세요. 제가 그 뷰 클래스에 있는 CPP에다가 선언해 놓은 건데 인라인 함수로 만들었거든요. 요거 쓸 일 되게 많아요. RGB 컬러를 리턴을 해주면 값을 만들어주면 이걸 가지고 흑백으로 이제 변환했을 때 그 RGB 값을 계산해갖고 이걸로 이제 변환을 해서 주는 거예요. RGB 값을 뭔가 컬러를 주면 그걸 흑백 변환을 해줘버려요. 재밌죠? 그러면 흑백 변환, 그러니까 사진 같은 거 흑백 사진 변환하는 방법이 이 공식에 의해서 하면 돼요. 이 공식에 의해서. 근데 지금 왼쪽 버튼 눌렀을 때 뭐 하고 있냐면 바탕화면에 대한 객체를 알아오는 게 요거예요. 여기 cwind 클래스에 get desktop window 그러면 바탕화면에 대한 주소를 리턴합니다. cwind로 그걸 저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야 이거 참 처음 본다 그죠? cwindowdc를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인자로는 어떤 윈도우의 주소가 들어가야 되죠? cwind 클래스의 주소. 근데 요걸로 해서 요걸 얻어냈으니까 얘로 이걸 얻어내요. 근데 이게 뭐냐 바탕화면에 대한 DC가 되겠죠? 그 다음에 페인트 DC가 아니고 클라이언트 DC. 지금은 왼쪽 버튼 눌렀을 때니까 온페인트가 아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DC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게 C 이미지 클래스 하나 선언하고 크리에이트에서 이미지를 생성을 했어요. 이미지의 크기는 폭과 높이가 각각 300이고요. 재미난 것은 이거 크리에이트 할 때 그러니까 비트맵 색상의 비트 수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냥 바탕화면에 이제 비트맵 비트 수가 얼마나 되냐. 보통 이제 32비트 트루 컬러 쓰실 텐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그냥 32비트 쓰시면 안 되고요. 그 CDC 클래스에 get device caps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인덱스 값을 적절한 걸 주시면 얘가 뭔가 리턴하는데, 이거에 대한 걸 가져보면 이 인덱스 값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뭘 줬냐면, 비트 픽셀, 그러니까 픽셀 수 이제 요거 리턴해라 이거죠. 예. 그래서 비트 퍼 이제 픽셀, 그러니까 한 픽셀에 몇 비트 쓰냐면 결론은 그거죠. 요 값을 알아내서 이거에 맞게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요건 아까 보던 그 코드죠. 근데 이제 요게 재밌죠. 요 DC가 지금 뭐예요? 이미지에 대해서 getDC에서 이제 DC 뽑아낸 거잖아요. CDC로. 그랬는데 여기다 대고 이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탕 화면 DC가 메모리 DC가 됐고요. 요 바탕 화면에서 300만큼 가져와서 0,0에다 대고 이 이미지에다가 비트 빌트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비트 빌트에서 getPixel 함수가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은 2차원 별을 들고 있죠. 200에 200까지만, 그러니까 XY를 200에 200까지만 어떻게 해요? RGB를 칼라에서 흑백으로 변환한 다음에 setPixel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픽셀을 가져와서 setPixel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흑백으로 변환이 됐겠죠. 그걸 이제 어디다 찍었어요? 윈도우 화면에다가 찍은 거예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요거 잘 분석하시면 써먹을 일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잘 알아두세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거 분명히 쓸 일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많으니까 반드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잘. 제가 279페이지에 get device caps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써놨는데요. 비트 픽셀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수평, horizontal size, vertical size 인자로 칠하면 이제 모니터 이제 해상도 얼마인지 알 수 있다. 기타 등등 되게 40가지가 넘는 값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굉장히 내용이 많으니까 이런 거는 MSDN 통해서 이제 보세요. 책에다 다 써드리고 싶어도 너무 내용이 많아요. 보시면 제가 쓴 게 이제 이 중에 하나를 쓴 거예요. 이 중에서 제가 쓴 게 이걸 쓴 거죠. number of 이거 뭐라고 읽으면 되나요? 요 색상수, 컬러 비트, 각 픽셀에 대한 비트 이런 거 리턴한다고 그러네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보시고 참조해서 한번 써먹을 게 있다면 써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거의 대부분이 요거하고 아까 수직 수평 그거 제일 많이 써요. 이제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제가 278페이지 그 getPixel 함수가 느리다고 그래놨거든요. 굉장히 느려요. 특히 요 두 함수 있죠. getPixel, setPixel 이 함수가요 CDC에도 있거든요. 요걸 이제 MSDN 가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요걸 찾아보시면 메서드로 찾아보시면 CDC에도 있죠. 근데 이 함수들이 이걸 이용하시면 이제 픽셀 단위로 뭔가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써보면 하여튼 징하게 느려요. 너무 많이 느려서 좀 쓰기가 좀 버거울 정도로 많이 느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실무에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이제 느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좀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비트맵 파일이라는 걸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 이제 비트맵에 로우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이 안에 이제 헤더가 있는데 이게 좀 이렇게 좀 그림이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헤더가 있고요. 헤더가 있고 비트맵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이 헤더에 보면 뭐가 써있냐면 이 비트맵 데이터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폭이나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색상 비트 퍼 세컨드 픽셀 비트 퍼 픽셀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등 매우 다양한 정보가 여기 써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헤더 읽어보고 분석해서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비트맵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만하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가 200이고 여기가 300인데 여기서 어느 한 점을 딱 찍어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려고 하는 함수가 이게 getPixel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함수가 이 점 하나의 정보를 뽑기 위해서 이 헤더를 연 다음에요. 각종 정보를 많이 분석해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아주 복잡한 함수 수십 번 흡출해갖고 겨우 이거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이 비트맵 데이터를 한 번만 분석하면 되잖아요. 이걸 매번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해놓고 그냥 가져오면 좋은데 이거 호출할 때마다 이거 분석을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저 getPixel 함수를 직접 구현해버리세요. 직접. 그래가지고 한 번만 분석하게 한 번만 분석하도록 해서 쓰게끔 하세요. 그러면 어때요? 매번 분석 안 해도 되고 진짜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요정도만 탁탁 뽑아서 넣고 빼고 되니까 속도가 좀 진짜 체감 느껴지는 거는 그냥 이거 썼을 때랑 직접 구현한 걸로 만들었을 때 한 10배 이상 차이 나요. 10배. 수치상으로 보면 더 날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거 무시할 수 없는 속도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찾아드리기가 좀 못한데 인터넷에 getPixel 함수에 대해서 찾아보세요. 그럼 속도가 느린 이유가 나오고요. 저걸 또 어떤 분이 친절하게 고쳐놓으신 것도 사실은 소스가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쓰시기를 좀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닌 거라 뭐라고 지금 말씀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럼, 요거 아까 건너뛰었네요. 그건 하여튼 참고를 일단 하십시오. 그리고 좀 하나 건너뛴 게 제가 있는데, RGB 컬러하고 CMYK 컬러가 있죠. 요건 이제 모니터 같은 데서 이런 거 쓰죠. 얘는. 프린터 같은 데서 쓰죠. 그래서 이 둘 간에 변환도 있어요. 이 색깔 잘 보시면 저 잉크 색깔이죠, 잉크젯.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뭐 이러한 문제점. 그리고 요거 그레이 변환하는 함수 있잖아요. 요 값, 요거 잘 알아두세요. 분명히 쓸 일 많습니다. 뭐 얘는 그렇단 얘기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그거 저장했고 제가 세이브하는 거 코드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그 핵심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C 이미지 클래스의 세이브 메소드를 이용하는 건데요. 첫 번째 인자로는 저장할 파일의 이름과 경로를, 절대 경로 여기 다 써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이제 현재 경로에다가 저장하겠죠. 그 다음에 파일의 종류를 명시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GDI 플러스의 스태틱 멤버인 요 뭔가를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 포맷 JPG다 그러면 뭐로 저장한다? JPG로. 이거 말고 뭐 BMP도 있고 GIF도 있고 있겠네요.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C 이미지 클래스의 save 함수를 찾아보시면은요. 이제 쓸 수 있는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 비트맵 있죠? PNG 있죠? JPG, GIF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한 값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것만 덜렁 쓰시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친절하게 예제가 나와 있죠? 요 예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느 값 써주시면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여러분 책 여기 있네요. 281페이지에 shell execute라는 함수에 대해서 제가 써놨거든요. 이 함수 뭐 하는 함수냐면요. 요게 쉽게 말하면 이제 shell이라는 게 윈도우 탐색기 말하는 거예요. 탐색기. 그 탐색기에서 이 경로에 해당하는 거 있죠. 저거를 더블 클릭, 불이 아니라 불인데, 더블 클릭한 것과 같아요. 이 함수 호출해버리면. 그러니까 JPG 파일에 뭔가 이제 여러분이 RC 같은 거 깔아놓으셨으면 RC 실행돼서 요거 로딩해서 보여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함수, shell execute 함수, 요런 게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쓸 일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뭐 이제 책 보시면 되겠고요.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거의 항상 요 모양 요대로 씁니다. 그럼 여기다 실행 파일 주면 어떻게 되냐? 그냥 실행 파일도 실행시켜줘요. 그럼 URL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윈도우 탐색기가 실행되면서, 기본 브라우저 있죠? 그게 실행되면서 그쪽 홈페이지로 이동도 됩니다. 되게 좋다, 그쵸? 탐색기예요. 탐색기에서 이제 뭐 입력하고 엔터 치면 다 돼요. 그러니까 주소창에 이걸 쳐주고 엔터 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실습 문제인데, 프로젝트 새로 만드시고, 뭐, BTF 파일을 리소스로 등록한 다음에, 출력해라.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해보세요. 뭐 그러시라는 얘기고, 뭐 C 이미지 갖고 하셔도 좋은데, C 이미지 클래스를 하셔도 좋은데 가급적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해보세요. 메모리 DC 만들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했으면 뭐 이제 자기 사진이나 뭐 이름 같은 거 같이 출력하도록 예제를 수정해보라. 반드시 화면 DC에 직접 이름을 출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메모리 DC에다가 이름을 찍고 그걸 화면에 찍으라는 소리예요. 주의하세요. 화면에다가 그 사진 출력하고 이름까지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진에다가 이름을 섞어서 찍어라. 요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어요.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이미지 파일 열어서 한 화면에 캡처 출력하는 얘기를 작성해봐라. 이미 두 파일을 열어서 한 화면에 겹쳐서 출력하는 예제. 이거 어떻게 하시든지 이거 하시면 되죠. 일부 그러니까 사진을 있으면 요렇게 찍던 요렇게 이제 겹치게 하면 되잖아요. 그 대신 겹쳐 있더라도 두 이미지가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도록 반투명하게 처리해라. 둘 다 뭘로 찍으면 돼요? 알파 블렌드 하시면 되죠? 그 다음 이 4번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예제예요. 왜 난이도가 높냐면
사진을 지금 두 개를 찍은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근데 지금 이 사진은 보시면 여기 이미지라고 글자 찍힌 데가 지금 이 뒷배경이 보이죠.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예, 일단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요 글자 찍힌 데를 예를 들어서 제가 RGB 값으로 따졌을 때, 예, 0,0,0으로 했다고 쳐봐요. 그 이미지 자체를 로딩 해가지고, 이미지 자체에다 0,0으로, 검정색으로 글씨를 쓴 다음에, 이 이미지를 갖다가 어떻게 찍은 거예요? 예, 트랜스페어런트로. 트랜스페어런트 컬러는, 예, 요걸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답이 됐을까요? 예, 이거 직접 한번 구현해 보세요. 뭐, 지금 예제에 있는 사진 이용하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다른 사진 구해다 하셔도 좋고, 뭐 임의로 얼마든지 좋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될 겁니다.